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기지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데도 온건한 고립주의 의견을 펼쳤던 미국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일본의 선전포고도 없는 비겁한 기습으로 인해 완전히 분노하여 일본과의 총력전을 지지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하지만 태평양 전쟁 초반에는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일본군이 미군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웨이크섬 전투와 산호해 해전 등을 승리하면서 태평양에서의 연합군을 쳐내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반면에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진주만 기습으로 전투 함대의 일부를 잃은 미국은 일본군에게 파죽지세로 밀렸는데요. 사실 일본은 애초에 미국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단지 개전 초반 기습적인 공격으로 미군의 해군력을 박살낸 뒤 태평양에서의 해군력을 이용해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일본이 계획했던 작전은 이후 완전히 박살나고 마는데 1942년 6월 일본과 미국의 전투함대는 미드웨이에서 격돌해 운명의 해전을 치루었고 결과는 미국의 아주 완벽하고도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는 이후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기세등등했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로 점차 그 기운을 잃어가게 되었고 항공모함과 전투기 그리고 수많은 병력을 잃은 일본은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투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후 미국은 자국의 뛰어난 산업 역량을 군수물자 생산으로 돌렸습니다. 1943년 미국은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한 개씩 찍어낼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고 수십 척이 넘는 함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미국의 군사력과 생산력은 일본에 비해 정말 압도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이후로도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게 대패하게 되었고 1944년 6월에 발생한 필리핀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승자를 완벽히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은 이 전투에서 대부분의 함대와 항공기 그리고 베테랑 조종사들을 잃으면서 모든 항공 전력과 해군이 괴멸되어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태평양의 여러 작은 섬들을 되찾고 빼앗으면서 일본 본토에 차츰차츰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전장이 본토로 점점 가까워지고 패배에 가까워질수록 항복을 외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맹렬하고 더 처절하게 버텼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의 본토에 가까운 섬들을 견고하게 요새화하고 섬을 점령하러 오는 미군을 매복한 채 기다렸죠.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버티기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프로펠러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본토에 직접 포격을 하거나 상륙을 하려면 작은 섬까지 하나하나 점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새화가 된 섬을 직접 상륙해 점령한다는 것은 공격 측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만들어내 미국을 끈질기게 괴롭혔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일본 못지않게 계속되는 인명피해와 소모전으로 인해 지쳐갔고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일본 본토를 밤낮 없이 무차별하게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토 상륙을 대비해 본토의 예비군들을 늘려갈 뿐이었죠. 이후 미국은 일본 본토에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섬 오키나와를 마지막으로 공격해 승리를 따냈지만 미군 측의 인명피해도 정말 어마어마했기에 너무나도 희생이 많은 뼈아픈 승리였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정말 힘들었기에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던 엄청난 비밀 프로젝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고심하게 되죠. 미국이 진행하고 있던 이 엄청난 비밀 프로젝트는 바로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하던 맨해튼 프로젝트였는데요. 미국은 사실 나치 독일이 비밀리에 핵무기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면서 훗날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견제하고 먼저 개발에 성공해 독일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1939년부터 6년째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핵분열을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인류 학자들 수천 명이 수년간 함께 연구한 결과 그 가능성은 점점 실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오키나와 전투 당시 거의 진행이 완료된 상태였고 당장 마지막 실험만을 남긴 상태였죠.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 트리니티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해 마지막 실험까지 지켜본 과학자들은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 30초가 지난 다음에야 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핵폭탄의 위력에 대해 묘사를 하거나 우린 이제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며 핵무기 개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괴감을 나타내기도 했죠.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서 중대한 선택의 결정을 앞에 두고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낼지 아니면 핵폭탄 투하를 포기해 전 세계 인류의 윤리와 도덕을 지킬지 중에 선택하여야만 했죠. 동아시아 운명의 모든 것은 바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